손가락 뼈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 발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의 비명, 그리고 칼로 살점을 한 조각씩 떼어내는 형벌까지. 4000년 전 중국에서는 코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유럽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 형벌들은 계속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5가지 형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이어진 처벌 제도, 고대 중국의 형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형벌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중국 최초의 나라인 하나라 때였는데요. 재밌는 건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노예의 5가지 형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노예는 우리가 아는 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사는 모든 남자 백성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이름만 봐도 당시 지배층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다만 하나라 때는 글자로 된 기록이 없어서 형벌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그 다음 나라인 상나라 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형벌이 뭐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남기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가장 가벼운 게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문신이 멋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옛날 중국에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에 상처를 내는 건 엄청난 불효였고, 얼굴에 문신이 있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어딜 가든 범죄자라는 표시가 얼굴에 박혀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었죠. 그 다음으로 심한 건 진짜로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형벌이었는데요.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고, 한쪽 발이나 양쪽 발을 자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취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칼로 잘라냈습니다. 특히 발을 자르는 형벌은 정말 잔인했는데요. 당시 백성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발이 없으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받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였죠.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형벌도 있었는데요. 이걸 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황제가 사는 궁궐로 보내져서 황관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주로 반란을 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인데요. 사마천은 어떤 장군을 감싸다가 황제의 화를 사서 궁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마천 앞에는 3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죽거나 큰 돈을 내거나 궁형을 받거나였습니다. 사마천은 가난해서 돈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역사책을 꼭 완성해야 했거든요. 결국 그는 엄청난 치욕을 감수하고 궁형을 선택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집에 있으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사마천은 사기라는 역사책을 완성했고,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5가지 형벌 중 마지막은 사형이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냥 목을 베는 건 약한 편이었고요. 팔다리를 4마리 말에 묶어서 찢어버리는 방법도 있었고, 커다란 솥에 넣고 펄펄 끓여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허리를 칼로 잘라서 몸을 반으로 나누는 형벌도 있었는데요. 무서운 건 허리가 잘려도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쪽 몸만 남은 상태로 한동안 살아있었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능지처사라는 형벌이었는데요. 이건 칼로 살점을 아주 조금씩 베어내면서 최대한 오래 고통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전문가는 죄수가 오래 살아있도록 조절하면서 수백 번 칼질을 했는데요. 반역을 저지르거나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905년까지 실제로 시행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겨우 120년 전이죠. 당시 서양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남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이었고요. 여자에게는 따로 5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자 형벌보다는 덜 심했지만 그래도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여자 형벌 중에 노동형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곡식을 빻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었어요. 시간 안에 못 끝내면 더 많은 양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났고요. 결국엔 아무리 해도 끝낼 수 없는 양이 됐습니다. 몸보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형벌이었던 거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도 있었는데요. 손가락을 나무 막대 사이에 끼우고 양쪽에서 조이는 거였습니다. 손가락 뼈가 천천히 부서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죠.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도 있었는데요. 죄가 무거울수록 더 많이 맞았고 심하면 맞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여자에게 사형이 내려졌을 때는 남자와 방식이 달랐는데요. 나라에서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칼로 목을 긋거나 독을 먹거나 목을 매는 방식이었죠.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자의 몸에 남자 관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존엄하게 해주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죽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잔인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바람을 피우거나 음란한 행동을 한 여자에게는 아주 작은 방에 가두고 밥을 전혀 주지 않는 형벌이 내려졌는데요. 정해진 기간을 버텨내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무서운 형벌 제도가 2000년 넘게 이어지다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한 젊은 여자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 때 문제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요. 재영이라는 여자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몸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재영은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썼는데요. 보통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무죄라고 호소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재영은 형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고, 코가 잘리거나 발이 잘리면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져도 다시 붙일 수 없다고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잘린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자기가 평생 노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 황제는 이 편지에 크게 감동받았고요. 결국 몸을 자르는 형벌 대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대나무 채찍이나 막대기로 때리는 게 주된 처벌이 됐죠. 물론 공식적인 5가지 형벌 말고도 온갖 고문 방법이 있었는데요. 목에 커다란 나무판을 씌워서 스스로 밥을 먹거나 눕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사람 모양의 쇠통 안에 뾰족한 못을 박아서 문을 닫으면 온몸이 찔리게 만든 도구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천을 덮고 물을 부어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물고문도 많이 쓰였고요. 정말 소름 돋는 고문도 있었는데요. 배 위에 양동이를 올려놓고 그 안에 쥐를 넣은 다음 양동이를 불로 달구면 뜨거워진 쥐가 탈출하려고 사람 배를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고문도 있었는데요. 대나무는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자라잖아요. 죄수를 대나무 싹 위에 묶어두면 자라나는 대나무가 며칠에 걸쳐 천천히 몸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런 형벌들이 왜 이렇게 잔인했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거리에서 코가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형벌받은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경고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랐는데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높은 사람들은 가벼운 벌을 받거나 돈으로 때웠습니다. 이런 차별이 지배층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중국의 형벌 제도는 주변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줬는데요. 옛날 한국에서도 비슷한 5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중국 영향을 받은 형벌 제도를 썼고요. 일본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5가지 형벌이라는 틀 자체가 동아시아 전체로 퍼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던 이 형벌 제도는 근대에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청나라 말기에 서양 나라들과 교류가 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에 능지처사가 공식적으로 금지됐고요. 1912년에 청나라가 망하면서 황제 시대의 형벌 제도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잔인한 처벌은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야 자리 잡은 거예요. 겨우 120년 전까지 살점을 베어내는 형벌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